남편분이 과거에 이제 외도를 했었대요. 아내분의 진술에 의하면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분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셨대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이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인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제 일을 하실 때에도 막 조퇴하고 술 먹으러 가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하신 거죠. 폐차를 2번이나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절망 부부의 남편분이 좀 심각한 것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거의 뭐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시는 수준인 것 같아요. 또 이 남편분이 아내분 모르게 또 빚을 내가지고 그런 대출 채무의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벌이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술 사 먹고 이런 소비 지출은 계속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오늘은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나오는 절망 부부 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남편분이 무책임한 태도로 아내를 절망에 빠뜨려서 절망 부부라는 이제 별칭이 생겼는데요. 남편분이 과거에 이제 외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아니 뭐 커피 마시고 선물 하나 사주는데 그게 무슨 외도냐.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이거 못한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만나서 뭐 선물을 사주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 외도가 될까?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나 대화 이것만 가지고는 외도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리고 뭐 선물을 주고 연인 사이에서는 할 법한 뭐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은 외도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아하! 아내분의 진술에 의하면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분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걸 외도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것이 외도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남편분의 사전에 이혼은 없어도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분의 유책이 되겠죠. 위자료도 줘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이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인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제 일을 하실 때에도 막 조퇴하고 술 먹으러 가고 뭐 아침에도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덜 깬 상태라 아내분이 대신 데려다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하신 거죠. 폐차를 2번이나 하셨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에 과몰입, 과집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정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가지고 유책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거든요. 아하! 실제 사례입니다. 남편이 지나치게 인터넷 방송, 그다음에 게임에 막 중독된 정도가 되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 케이스에서 이혼 유책성이 있다라고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부부의 남편분이 좀 심각한 것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거의 뭐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시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시고 그래서 일어나면은 또 뭔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계속 이제 TV만 보면서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판매점도 운영하시고 보험 영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야간에는 배달 알바도 하시고 근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누군가 도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보험 영업 나왔는데 좀 가게에 누가 물건 사러 온단다. 좀 나가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남편분은 아, 난 지금 TV 봐야 된다. 뭐 오늘 뭐 어쩌겠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그걸 전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혼 사유가 될 것이냐. 아, 난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구직 활동을 함에도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일이 안 구해진다거나 그런 경우엔 그거를 그 사람의 일방적 유책을 보긴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돼. 그리고 그러한 기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근로 의지와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되지 하면서 그 경제적 책임 회피하고 상대 배우자의 책임 전가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는 그거를 악의의 유기로 보아서 그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있다 보아서 이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하! 절망 부부를 보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혼을 해보려는 시도하셨었대요. 네, 그랬는데 이제 둘째 자녀분이 조현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혼소를 취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은 이제 경제적인 압박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사업대출도 있고 또 이 남편분이 아내분 모르게 또 빚을 내 가지고 그런 대출 채무의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벌이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술 사 먹고 이런 소비 지출을 계속 하시니까 아내분은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성인이지만 이제 아픈 자녀를 사실상 부양해야 되는 책임까지 같이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혼하게 되면 그 많은 채무에 대해서 뭐 아내분이 그거를 함께 분담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뭐 도박을 하는 경우에 혹은 뭐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과지출하는 경우에 아내분이 그 채무에 대해서도 함께 분담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 돈 내가 좀 써보기라도 했으면 함께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텐데 나는 그러한 빚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그 절반 부담해야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반씩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용한 생활비 채무 혹은 뭐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뭐 채무 이런 경우에는 일상가사 채무라고 보아서 함께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방의 과소비로 인한 지출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따른 뭐 술값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으로 인한 빚이라든가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특유 채무로 보아서 그 채무를 일으킨 장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무관한 상대 배우자는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 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채무라든가 상의 없이 동의 없이 생긴 일방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고 전혀 무관한 채무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남편에게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절망 부부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 보겠다, 치료받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절망 부부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